LG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민프로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이고요. 밤 늦은 시간에 영상 촬영 중입니다. 자, 오늘 LG전자 차트 보시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올렸었던 이 상승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주가가 더 밑으로 빠졌으니 당연히 걱정이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리고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졌다가 어제 그래도 10% 정도 올라갔었는데 오늘 또다시 17% 이상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오늘의 이 주가 하락은요, 이유가 있는 하락이었죠. 절대로 LG전자의 문제로 하락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은요 LG전자만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국내 코스피 잠깐 흐름을 보시면요, 자, 오늘 어땠습니까? 국내 코스피는 10% 가까이 빠지면서 9,000피를 이탈을 하고 8,200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또 어떻습니까? 8% 가까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는요, 약 2,400여 개의 종목이 급락을 피하지 못한 하루였다, 이겁니다. 자, 심지어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2%,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3% 이상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는 현재도 하락 중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지난 밤에 나스닥은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충격이 오늘 국내 증시로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LG전자 이제는요, 상승 흐름으로 반전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LG전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이게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만 정확히 분석해서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LG전자 앞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더라도요, 분명히 조정 구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가격대를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차트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지금 구간 힘든 주주님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승장이 찾아와 줄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모두 힘내보자는 의미로 댓글로는요,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상 중간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대박 선물도 한 가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꼭 시청하셔서 대박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이죠. 그래서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부터 빠르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LG전자 0.85%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요, 주가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리더니 결국에 장중에 19만 1,300원까지 빠졌었고요. 결국에는요, 19만 4,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전자는요,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 기대감으로 인해서 46만 7,5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엔비디아 제로가 죽은 거 아니냐, 외국인들이 다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충분히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LG전자가 왜 빠졌는지, 그리고요, 지금 이 하락이 LG전자의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 충격인지, 그리고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시장을 봐야 하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요, 사실상 투매장이었죠. 자, 코스피는 10%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도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2,4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특정 종목 악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LG전자가 약해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니까 이 LG전자도 같이 하락을 맞은 거죠. 미국 시장에서의 부담도 컸습니다. 최근 시장은요, 케빈 워시 연장 의장 체제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요, 바로 이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요, AI 관련주에게는 부담입니다. 왜냐면요, AI,
로봇, 데이터 센터 같은 산업은요, 미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 섹터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미래 가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양세를 보여줬었고 연준의 이 매파적 스탠스와 금리 우려가 시장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요,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 진전으로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안심을 하지 못했죠. 보통은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증시에 좋게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죠. 자, 왜냐면요, 유가 하락보다는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연준 정책 불확실성을 시장이 더 크게 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3% 하락을 했고요. 그 충격이 그대로 국내 증시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LG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6월 초에 46만 7,500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진짜로 강한 조정이 찾아왔죠. 그리고 현재는요, 19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요, 단기 추세가 무너진 건 맞습니다. 보시면요, 자, 5일선, 11선, 21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고 오늘은요, 61선 부근까지 밀리는 흐름도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하락이 거래량을 동반한 투매성 하락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요, 500만 주가 넘었습니다. 고점 이후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이면 건강한 조정이겠지만 오늘처럼요, 시장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는 하락은요, 바로 이 공포성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오늘은요, LG전자 기업 가치가 망가져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 공포가 LG전자의 투영이 된 구간입니다. 자, 수급 흐름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오늘 LG전자 수급은요, 개인이 40만 8천 주를 순매수를 해줬고요, 외인은요 22만 주, 기관은요 13만 주, 이렇게 각각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도요 73주 넘게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락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이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해줬고 프로그램 매매까지 강하게 빠지면서 주가가 버티질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외인과 이 기관이요 LG전자만 골라서 던진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요, 시장 전체가 무너졌고 대형주, 성장주, AI 관련주 전반으로 매도 압력이 크게 나왔다는 거죠. 즉 LG전자 자체 악재라기보다는요, 시장 리스크 회피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겹쳤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LG전자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바로 이 19만 원 부근인데요. 오늘 장중 저점이 11만 1,300원이었고 종가는요 19만 4,600원입니다. 즉 LG전자는요 19만 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19만 원을 지켜낸다면 단기 투매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19만 원이 깨지게 되면요 바로 17만 원대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무리하게 한 번에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19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반등 이후 그리고 분할 매수 접근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LG전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LG전자의 핵심 재료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호재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LG전자 주요 경영진이 엔비디아 본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LG CNS 사장, LG전자 CTO 등 주요 계열사 임원과 실무진 약 30명이요. LG 워킹그룹을 꾸려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을 했고요. 피지컬 AI, 로봇, AI 인프라,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 쟁스란과 구강모 회장의 회동 이후에 실무진이 바로 움직였다는 건요.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엔비디아 공식 블로그에서도 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확대를 하고요.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AI 팩토리는요. LG의 로보틱스,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기술, C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LG전자가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앞으로 LG전자는요. 이 가전, 로봇,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냉각,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스마트홈, 이 모든 영역을 연결하는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피지컬 AI를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죠. 챗 GPT처럼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로봇이 물건을 직접 옮기고 공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하고 스마트홈 기기가 사람의 생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의 결합이죠. 앞으로요, 산업 현장에서는요, 사람이 직접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로봇과 AI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전자가 이 시장에 들어간 건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냉각입니다. AI 서버는요, 엄청난 열을 발생을 하죠. 엔비디아 GPU가 많이 들어갈수록 전력 사용량이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냉각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LG전자는요, AI 데이터형 칠러, 그리고 액체 냉각, CDU, 콜드플레이트 같은 냉각 솔루션을 키우고 있죠. 자, 실제로 LG전자는요, AI 데이터 냉각 솔루션을 새로운 B2B의 성장축으로 보고 있으며 대형 칠러와 액체 냉각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는요, 데이터 센터 월드 2060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통합 냉각 솔루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요,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력, 냉각, 서버룸, 인프라가 전부 필요하죠. LG전자는 바로 이 인프라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성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증권가에서도 LG전자를요, 단순한 가전주가 아니라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AI 인프라 기업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CT증권은요, LG전자의 목표 주가를요, 1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크게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협력 모멘텀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35만원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시장이 LG전자의 본질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LG전자를 가전회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AI 인프라, 로봇, 피지컬 AI, 그리고 전장사업까지 연결을 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평가의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LG전자가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요,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자, 미국 금리의 인상 우려, 그리고요, 중동 리스크, 그리고 나스닥 하락, 그리고요, 국내 증시의 하락, 그리고 이 외인가, 이 프로그램의 매도가 한꺼번에 겹쳐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LG전자의 핵심 재료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협력, 피지컬 AI, 로보틱스, AI 데이터 냉각, 자율주행, 스마트홈, 이런 재료들은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LG전자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요, LG전자의 끝난 구간이 아닌 큰 상승 이후에 강한 흔들기 구간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요,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십니다. 자, 민프로님, LG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요, 이 19만원 지지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21만원 회복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비중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단이 높은데요, 물타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식은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요, 언제 사고, 언제 비중을 늘리고, 언제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요, 이렇게 조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LG전자의 차트와 수급을 매일 분석을 하면서요, 19만원 지지 여부성, 그리고요, 21만원 회복 가능성, 23만원 돌파 시에 추세 회복 여부까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816-6684. 여기로요, LG에 L이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가끔씩 유튜브 댓글로 LG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 댓글 아니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LG에 L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LG전자의 매수 타점, 눌림목 구간 발생 시에 평단 관리를 위한 추가 매수 타점, 조정 구간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반등 가능성을 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문자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평단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요, 46만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L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종목과 함께 LG전자의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 구간, 조정 구간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한 번에 보내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외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도는 줄어들고 있는지, 19만 원 지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지, 21만 원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주식은요 혼자서 고민을 하시면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객관적으로 이 차트와 그리고 수급을 분석을 해주면 생각보다 훨씬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언제나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분석하고 함께 대응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는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한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부터 해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드리는 선물이 바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준비 중인 종목, 충분히 텐베거가 가고도 남을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선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500%가 상승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 어땠습니까? 25배가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확신이 생긴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받을 때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요 오른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최소 10배 이상 갈 종목을 선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오른쪽에 있는 기사 내용들. 자, 삼성전자 AI 로봇 M&A 본격화,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 이런 기사들이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가요 공식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실행에 직접 옮겼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바로 기술이죠. 그리고 원천 특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고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단순히 걷는 기술만 있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효율 문제, 그리고 정밀 제어 한계, 발열 제어 문제, 내구성의 한계, 이 네 가지가 바로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로봇이 10분을 걷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려운 건요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이냐, 바로 이겁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고 병원에서 보조를 하려면요 발열이 잡혀야 하고 배터리가 오래 가야 하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완성시키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직접 탐방까지 다녀왔을 정도로 관계자들 이야기와 사업 구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기술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특히나 특허 장벽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선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현재요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제조, 물류의 자동화, AI, 반도체와의 시너지, 미래 로봇 시장 선점, 지금 이 시장 자체가요 2023년도에는요 무려 2140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이죠.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이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해줬었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이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폭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결국에 돈은 성장 산업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요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은요 원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특허 및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삼성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아직도 높아지고 있고 높은 성장성 및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과연 뭡니까? 이미 유명한 종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 바로 기관과 외인들이 먼저 움직일 때, 기술력이 검증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도 외인과 기관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에 수급이 움직이죠. 좋은 기술만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기술에 돈이 붙어야 비로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외인들의 강력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 역시나 강력한 수급이 동반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먼저 정보력이 좋은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요. 뉴스가 크게 나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량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세력 매집은요. 조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짜 세력 매집은요. 조용할 때 이루어지죠. 올라갈 때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횡보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 물량을 모은다는 거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 긴 횡보 구간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주고 있죠. 자,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바뀌고 있고요. 자, 이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고 차트도 살아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직접 탐방간 내용들, 사업 구조, 특허 분석, 삼성과 연결이 되는 이유, 수급과 분석 전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56-6684 여기로요. LG전자에 L이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LG전자의 매수 타점, 비중 관리 전략, 조정 구간 대응 방법,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었던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매집주의 핵심 자료까지 무료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방향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전달드리는 이 문자 하나가요.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확실하게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려보자면 괜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매수가, 목표가만 듣고 그대로 들어가셨다가 이 수급 한번 잘못 꼬이게 되면요.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조회수 몰리려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냐?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이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기도 민프로였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